여러분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손가락 마디마디가 뻣뻣해서 잘 안 쥐어지거나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뒷목이 뻣뻣하게 당기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이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렇지 뭐 하고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이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아주 중대한 신호입니다. 혈관 속에 누런 기름때가 꽉 차서 피가 맑지 못하고 마치 끈적한 설탕 시럽처럼 걸쭉해졌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입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고 나이 탓만 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쓰러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오늘 제가 30년 진료 경험을 몽땅 담아서 여러분 혈관 속 기름때를 싹 씻어내고 다시 펄펄 나는 청춘으로 돌려드릴 비법을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그러니 딱 20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만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셔도 병원 갈 때마다 가슴 졸이며 확인했던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던 머리가 안개가 거친 듯 맑아지고 무겁던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100세까지 내 발로 전국 방방곡곡 여행 다니며 무병장수하는 삶. 그거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혈관 속에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싹 씻어내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당당하게 건강을 뽐낼 수 있는 혈관 청춘의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0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의 굽은 허리와 꽉 막힌 혈관을 정성으로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 윤성호입니다. 오늘 제가 시작하며 말씀드린 내용 정말 가슴에 팍 와닿으시죠? 사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분들이 선생님 나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냥 대충 먹다가 갈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100세까지 내 발로 씩씩하게 걷고 내 눈으로 세상의 맛있는 것들을 보면서 즐겁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작정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혈관 건강을 되찾아 드리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내딛던 분들이 석 달 후에는 손자 손녀들과 등산을 다니시고 1년 후에는 전국 일주 여행을 다녀오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비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우리 시니어분들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100세까지 혈관 걱정 하나 없이 사는 법, 그 진짜 범인부터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3가지 혈관 독소를 말씀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면서 설마 이것까지 내가 먹지 말아야 하나? 하고 가슴이 철렁하며 놀라시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평생 친구이자 영원한 동반자 같았던 믹스커피와 액상과당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서 아이고 이거 달달한 것 한 잔 마셔야 비로소 입가심이 되지 하고 노란 봉지 커피 타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봉지 안에 든 하얀 프림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분해가 정말 안 되는 아주 나쁜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그 속에 든 설탕은 피를 설탕물처럼 아주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관벽에 나쁜 기름이 착착 달라붙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나 과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내장 지방을 만듭니다. 이 내장 지방이 바로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 중의 주범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환자분은 매일 믹스커피를 4~5잔씩 드셨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300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분께 믹스커피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라고 권했더니 석 달 만에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로서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부터 믹스커피는 집에 손님 오셨을 때만 대접용으로 한 잔 내놓으시고 평소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아주 연하게 탄 아메리카노로 바꿔보세요. 이것만 일주일만 하셔도 여러분의 혈관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 며칠은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만 참으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밥심이라고 굳게 믿었던 흰 쌀밥과 떡입니다. 선생님, 나 고기 진짜 안 먹어요. 밥에 김치만 먹는데. 왜 내가 고지혈증이야 하고 억울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바로 여기가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아주 똑똑합니다. 입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다 쓰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식량이라 생각하고 뱃살과 간에 중성지방이라는 이름으로 차곡차곡 저장을 해둡니다. 특히 떡은 쌀을 엄청나게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피를 순식간에 기름통으로 만듭니다. 명절에 송편 서너 개만 드셔도 혈당이 200을 훌쩍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췌장이 아주 놀라서 인슐린을 왕창 쏟아내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은 형제 같은 병이라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도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흰 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정 과정에서 영양분은 다 깎여 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겁니다. 현미나 잡곡밥에 비해 혈당을 훨씬 빠르게 올립니다. 여러분이 밥 한 공기를 다 드시면 각설탕 15개를 한꺼번에 드신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식사하실 때 밥 공기를 지금보다 딱 3분의 1만 덜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소한 두부나 신선한 나물로 채우시면 한 달 뒤 병원 검사 결과 보고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마 담당 의사가 어르신 도대체 한 달 동안 무엇을 드신 거예요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어볼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밥을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명절이나 제사 때나 가끔 먹던 튀김과 부침개입니다. 요즘은 시장에만 나가도 노릇노릇하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전이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파는 튀김이나 부침개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름을 계속해서 가열하고 또 가열해서 씁니다. 이게 바로 산패된 기름인데 혈관 입장에서 보면 아주 날카롭고 녹슨 철가루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혈관 벽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산패된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라는 아주 나쁜 물질로 변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절대로 분해되지 않고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평생 썩어갑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시장에서 파는 튀김을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시죠?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 거부 반응을 보내는 신호입니다. 부득이하게 전을 드셔야 한다면 집에서 깨끗한 새 기름으로 살짝만 붙여서 드시고 밖에서 파는 튀긴 음식은 내 혈관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적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튀김 한번 드시면 혈관 나이가 1년씩 늙는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혈액순환 식재료 섭취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언제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타이밍은 아침 기상 직후 공복입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혈액이 하루 중 가장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기 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혈액이 너무 끈적해서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이것이 굳어있던 혈관 세포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됩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드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바로 들기름 한 숟가락을 직접 드시는 것이 비법입니다. 공복에 섭취한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은 혈액 속 나쁜 중성지방을 녹여내고 혈관 벽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들기름은 참기름과 달리 열에 약하기 때문에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셔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금물과 들기름 한 스푼은 여러분의 혈관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줄 생명수와 같습니다. 두 번째 타이밍은 점심 식사 30분 전입니다. 이때 양파나 마늘이 들어간 채소즙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셔보세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혈관 벽에 기름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코팅제 역할을 하여 이후 식사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혈액을 오염시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혈당 스파이크 예방이라고 합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의 막을 형성해서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나 고기가 천천히 소화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이것이 혈관 건강의 핵심입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을 가장 많이 손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시에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해조류의 끈적한 성분이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차단하여 다음날 아침 대변과 함께 노폐물을 시원하게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해조류는 칼로리도 거의 없고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결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리를 강철처럼 만들어줄 시니어 전용 혈관 튼튼 555 걷기법을 공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턱대고 오래 걷는 것은 오히려 무릎 연골의 해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이 방법은 짧은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내는 과학적인 걷기법입니다. 첫 번째 5분은 준비 걷기입니다.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며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려주세요. 노년층의 혈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갑자기 밖으로 나갈 경우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급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내에서 몸을 예열한 뒤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이때 팔을 크게 돌리고 어깨를 풀어주시고 발목도 돌려주세요. 관절에 윤활유를 바르듯이 관절액이 분비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걸을 때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두 번째 5분은 보폭 넓혀 걷기입니다. 평소 걷는 보폭보다 주먹 하나 크기만큼만 더 넓게 발을 내딛어 보세요. 보폭이 넓어지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더 강하게 수축하여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심장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주는 종아리 펌프가 작동합니다. 이것이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강력한 천연 엔진입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혈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심장 건강에 좋은 겁니다. 이때 팔도 힘차게 앞뒤로 흔들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 5분은 평상시 속도로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는 정리 걷기입니다. 이때는 발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내듯 걷는 3단 보행을 의식하세요. 발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로 땅을 밟으면 발바닥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루 딱 15분만 제대로 걸어도 여러분의 혈관 탄력은 30대에 못지않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정리 걷기를 할 때는 심호흡도 함께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걸으면 혈액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는 더 맑고 건강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고지혈증 약은 하루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잘 드시면서 선생님 나 이제 약 먹으니까 삼겹살 마음대로 구워 먹어도 되지 하고 웃으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약은 응급처치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말랑말랑하고 건강해야 피 속에 떠다니는 기름과 당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우리가 움직이는 기운을 내는 건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막이 마치 6.25 전쟁 때 쓰던 아주 낡고 딱딱한 무쇠소처럼 굳어버립니다. 피 속에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세포가 나 안 먹어 하고 문을 꽥 닫아버리니 그갈 곳 없는 기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썩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성염증의 시작이고 고지혈증의 실체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식사법과 걷기법은 단순히 혈액 수치만 낮추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굳어버린 세포의 문에 부드러운 기름칠을 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야 비싼 보약 한 제 안 먹어도 몸에서 에너지가 펄펄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꽉 막힌 배관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천연 뚫어뻥 같은 고마운 음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동네 시장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아주 귀한 보물들입니다. 첫째는 양파와 마늘입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혈관벽에 달라붙은 끈적한 기름때를 녹여내는 천연 비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파 껍질 쪽에 영양이 아주 많으니 육수 내실 때 버리지 말고 깨끗이 씻어서 꼭 같이 넣고 끓여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양파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매운맛 때문에 힘드시다면 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건져서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늘도 생마늘이 제일 좋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이것만 평소에 반찬으로 잘 챙겨 드셔도 중풍 걱정 없이 밤잠 편안히 주무시게 됩니다. 둘째는 들기름입니다. 참기름보다 들기름을 꼭 기억하세요.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속의 나쁜 기름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아주 착한 기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한 숟가락 입에 머금고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셔도 손발 저리고 시린 게 싹 사라지고 거울 속 여러분의 피부에서 은은하게 광이 날 겁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셔야 하고 개봉 후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산패되면 오히려 해로우니까요. 품질 좋은 들기름을 고르시려면 색이 너무 밝거나 투명하지 않고 은은한 황금빛을 띠는 것을 선택하세요. 셋째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끈적한 알긴산 성분은 장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꽉 붙잡아서 대변으로 쑥 뽑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변비도 시원하게 해결되고 피도 깨끗해지니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보물 보약입니다. 미역국은 생일날만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세요. 다시마는 육수를 낼 때 꼭 넣으시고 다시마 쌈을 싸서 드셔도 좋습니다. 해조류에는 요오드도 풍부해서 갑상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중에 큰돈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켜서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100세까지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사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독한 음식들, 처음엔 끊기 정말로 힘드실 거예요. 30년, 40년 넘게 매일같이 습관처럼 드셨던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딱 일주일만 독하게 마음먹고 실천해 보세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재미가 있어서라도 계속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변화하시는 걸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제가 말리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80살, 90살, 100살이 되어서도 꼿꼿한 허리로 동네 공원을 산책하시고 맛있는 것을 즐겁게 드시는 건강한 모습을 매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중에 저를 진료실이나 길에서 만나면 아이고,
그때 윤성호 원장님 말 듣길 정말 잘했네 하는 소리를 제가 꼭 기분 좋게 듣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겨주세요. 혈관이 맑아야 인생이 맑습니다. 피가 거침없이 돌아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의 기운이 전달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이 생긴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병은 우리 몸을 아끼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일 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수만 명의 어르신 중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의술이 아니라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정성, 식탁에서 믹스커피 한 잔을 참아내는 인내. 좁은 방 안에서라도 다리를 움직이는 그 간절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는 양파 한 조각, 들기름 한 스푼이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낮추고 막혔던 혈전들을 녹여내는 진짜 명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충분히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웠던 열정을 여러분 자신의 몸을 돌보는데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자식들이 바빠서 못 챙겨준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몸을 가장 아껴주는 주치의가 되어주세요. 제가 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막혔던 혈관이 뚫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무겁던 눈꺼풀이 가벼워지고 붓기에 눌려 맞지 않던 신발이 쏙 들어갈 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 때마다 다짐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의 혈관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드릴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걷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완성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따뜻하고 밝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곁에 계신 소중한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소중한 100세 인생도 바로 여러분이 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수명을 10년 더 늘려드릴 수 있는 알차고 확실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제보다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가슴 따뜻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에 축복이 가득하길 빕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